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의 제주 입점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9차 공판이 모레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트코 제주 입점 반대 기자회견이 모레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립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코스트코가 수입 농수축산물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해 1차 산업에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신화월드의 휴양문화시설을 상가시설로 변경해줬는데 이곳에 창고형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9차 공판이 모레 오후 2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 4명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9월까지 증인 신문을 벌인 뒤 10월에는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1심 선고는 11월이나 12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에는 모든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21일, 중학교는 18일, 고등학교는 19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학교별 평균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는 30일, 중학교 28일, 고등학교는 22일, 특수학교는 36일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결국 김경학 의장이 직접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했고 의장 제안으로 강경흠 도의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 강금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법적 판단을 구해야 봐야 될 사안들도 있지만 또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 조속히 이제 징계 절차 개시가 필요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모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고 비윤리적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와 시설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강경흠 도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의원직 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체 도의원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와 제명 요구는 시민사회 단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도덕성 결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좀 사과 내지는 사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이 징계 절차 개시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의 대응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춘천시가 실험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험하고 정책 방향까지 세우면 지자체가 돕는 방식의 새로운 지역 솔루션인데요. 주민들이 실험을 통해 바꾸려는 춘천은 어떤 모습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돼 장애인을 위한 도심 속 점자표기를 점검하는 스토리가 팀. 음성 안내판이나 승강기 점자표기, 오디오북 코너, 저시력자용 확대경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춘천 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시민들의 눈에는 곳곳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바닥 점자블럭이 승강기나 도서관 자동문 입구까지 이어지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힘들고 오디오북은 점자 안내가 없어 역시 혼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춘천시내 시설 20곳을 찾은 스토리가 팀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지를 직접 실험해 점자와 설계 오류를 100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 발견한 오류는 대부분 시정에 반영됩니다.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지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동네 문제의 해답을 직접 찾고 싶어서입니다. 소소한 동네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주민들끼리 먼저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심각한 동네 주차난을 줄여보려고 사유지 공유주차장 제공 동의를 이끌어낸 팀도 있고 반려동물 안전이나 성차별 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선 비영리 스타트업들도 도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기관이 직접 풀어가는 대신 시민 실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 실험도시 춘천을 선포했습니다. 실험실에 청개구리로 실험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구 다루십시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생활의 불편과 불만을 찾아내는 시민들의 실험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해 자연에 방사하는 사업이 김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새 부부 중 암컷이 최근 폐사하면서 새끼를 낳아 자연에 방사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문화재청과 김해시는 새 황새 부부를 다시 들여와 황새 복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붉은색 긴 다리, 흰색과 검은색 깃털이 어우러진 우아한 날개. 문화재청이 황새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지난해 가을 김해로 데려온 황새 부부 금이와 관입니다. 김해시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친환경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는 화포천에 새 둥지를 마련하고 올해 새끼가 태어나면 황새 가죽을 봉화뜰에 풀어줄 계획이었습니다. 황새 부부는 바뀐 환경에 잘 적응했고 올해 초에는 2개의 알을 낳기도 했습니다. 순조롭던 황새 복원 사업은 그러나 부화에 실패하고 어미까지 폐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번의 부검에서도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주변 환경의 영향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사항을 봐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원인 불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화포천 일대가 황새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갖춘 만큼 황새 자연 방사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선 홀로 남은 수컷 황새를 원래 살던 예산군으로 옮기고 김해 방사장과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새로운 황새 부부를 김해로 데려와 다시 번식과 야생 방사를 시도합니다. 김해시 방사장에 다시 입식을 해가지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가 나오면 이제 새끼랑 같이 방사하는. 문화재청은 올해까지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에 방사하거나 야생에 증식한 황새가 256마리이며 현재 150여 마리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이 더우셨죠. 제주도는 엿새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또 제주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많이 후텁지근하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제주 산지 삼각봉에는 549.5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앞으로도 폭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제주도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0에서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국지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에서 80mm 가까운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동부 29도, 서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도로 이동 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목요일쯤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마을 관광 통합 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신규 마을로 제주시 구잡 김영리와 조천읍 교래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를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마을의 자원과 주민 참여도를 평가해 3곳을 선정했는데 김영리는 해녀마을, 교래리는 웰리스 관광마을, 무릉 1위는 한적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이어 이달부터 호남권에도 내륙 거점 물류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지방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농산물도 내륙 거점 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운송비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통합 물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이동 날짜를 줄이고 소비자 가격은 낮출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늘었고 유기와 유실 동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7천여 마리로 지난해 말보다 8.7% 늘었고 유기와 유실 동물은 2,200마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길고양이 2,200여 마리와 마당개 400여 마리를 중성화하면서 유기동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당근 보험료는 1헥타르에 185만 원인데 정부와 제주도가 85%를 지원해 농가는 15%인 28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는 메밀과 양배추, 가을 감자와 브로콜리, 월동무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